안녕하세요. 만보 걷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청계천을 걸어 보실까요?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지하철 어느 역에서도 이동이 가깝고 또 굉장히 길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걷기 시작하시던지 만보, 2만보, 3만보 이상까지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따라서 걸으면서 아름다운 청계천의 물줄기를 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운이 좋다면 두루미 같은 하얀 새, 뭐라고 하죠? 그리고 청둥오리 가족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기도 하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이 코스로 조깅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 눈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조깅복이나 러닝복을 입으신 전문 러너분들이 이 청계천을 매우 열심히 다니시는 거를 매우 자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외국인의 눈에는 더욱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운이 좋게도 청계천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한 15분, 20분 안에 청계천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보를 걷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저의 몸에 너무나 안 좋은 변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먼저 코로나는 저를 재택근무로 인해서 집에 저를 가두어 놓기도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갇힘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어요. 출퇴근을 하지 않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야근이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추리닝을 입은 채로 자리에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또 점심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면 저녁이 되면 또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야근을 하게 됩니다. 왜 낮에 그걸 할 수 없냐고요? 낮 시간에는 수 없는 화상회의와 음성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화상회의를 거치면서 기업은 굉장히 많은 효율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더 바빠졌을까를 매일 얘기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먹고 생활하는 것이 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2년에 걸쳐서 말이죠. 그리고 집에 갇혀서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지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출을 하면서 필요했던 화장품과 옷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강제로라도 제 몸을 꾸겨 넣었던 그런 옷들이 제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를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허리 둘레와 무거워지는 몸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제 몸이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했을 무렵이었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몸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꽤 오랫동안 운동하는 곳들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제 몸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이 만보 걷기입니다. 만보 걷기 가까운 곳을 열심히 걷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요. 좀처럼 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업무도 계속 바빴고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서 어딘가를 가서 1시간, 2시간을 꾸준히 걷는다라는 게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공감하실까요? 그러던 중 저는 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급체 사건인데요.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먹은 것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의원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되면서 먹은 것을 따고 또 먹은 것을 내려보내게 하려고 일부러 먹지 않아도 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몸이 예민해서였을까요? 옛날만큼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런 스트레스의 수준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의원 선생님께서도 굶고 좀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걸으면 장이 운동을 하고 그래서 소화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을 좋아하는 제가 한 이틀 정도를 굶고 정말 낫기 위해서, 이 급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신안을 입에다가 털어넣고 15,000보에서 20,000보 걷기를 매일같이 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지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 또는 차선적인 익스큐즈가 되더라고요. 나아야겠다. 아무리 내가 바빠도 내일까지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에 저는 점심시간이건 퇴근시간이건 이용해서 그저 걸었습니다. 약 5일 정도 지났을까요? 15,000보에서 20,000보를 열심히 걷던 어느 날 소화불량기가 다 내려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즐거웠냐면 반드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 15,000보나 20,000보를 재미있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5,000보와 20,000보를 채우기 위해서 같은 동네를 뺑뺑 돌거나 이미 걸어온 자리를 또 지나가거나 아무런 재미도 없는 길을 반복해서 걷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건강을 되찾아준 것이 바로 이 20,000보 걷기입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하고 걷기 좋은 곳을 찾아다녀보자. 내가 전문 조거나 전문 마라토너, 전문 러너처럼 달리기를 할 자신은 아직 없어요. 저는 아직도 몸이 무겁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굉장히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운동하는 시간을 놓치기 쉬운 심각한 일반인이란 말이죠. 하지만 많은 것을 양보해도 10,000보 걷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이 10,000보 걷기입니다. 사실은 20,000보를 걷는 것에 더 가깝지만요. 그때부터 저는 걷기 좋은 길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이 이동은 할 수 없어요. 서울 시내에서 내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상쾌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서울숲도 걸어보았고요. 청계천도 걸어보았고요.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작은 공원들과 또 유적지들, 그런 길들을 조금씩 찾아서 걷는 재미를 느끼며 걸어온 지가 글쎄요, 한 3달 정도 됐을까요? 어느 날 저는 친한 동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꾸준한 걷기가 실제로 내 몸을 다시 정상 상태로 변화시켜주고 있구나. 많은 돈을 들이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운동들도 있었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빠르게 빼는 그런 편안한 곳들도 사실 저는 이용을 했었어요. 돈도 꽤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비용에 부담이 되거나 어떤 약속을 잡거나 또는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있거나 하는 곳들은 이상하게 잘 지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몸은 다시 원상태가 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나는 산책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저예요.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약속을 잡는 것도 싫고, 내 몸이 한계에 오를 때까지 근육을 괴롭히는 것도 싫고, 또 옷을 전문적인 의류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도 나는 귀찮고, 시간에 맞춰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저와 같은 분들일 거예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만보 걷기입니다. 만보를 걷게 되면 사실은 2만보까지도 금세 걸을 수 있어요. 적어도 15,000보까지는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운동보다 효과가 좋냐라고 하면 딱히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요,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힐링이 되고 또 하루에 어떤 재미있는 루틴이 만들어진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또 전문적인 옷이 필요하지 않고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누군가와 약속 시간이 잡혀 있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운동을 못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될 때 내가 걸으면 됩니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은 편안하고 재미있게 걸을 수 있는 적당한 높낮이가 있는 그런 산책 코스라고 할까요? 트레킹 코스라고 할까요? 그런 곳들이 근처에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사실 이 청계천도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은 또 가장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번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침이 다르고 밤이 다르고 평일이 다르고 주말이 다르고 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지루하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짧게도 걸을 수 있고 길게도 걸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촬영을 해도 크게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강 쪽을 향해서 카메라를 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같이 이용하시는 다른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의 사생활도 침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앵글이 나온다 라는 게 유튜브를 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도 걷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비가 오는 숲속을 걷는 것, 비가 오는 흙길을 걷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도심에서는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청계천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귀여운 강아지들도 만날 수가 있고요. 지나가는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걸을 때 또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도심지가 매우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구간마다 이 도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통로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던가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쉬면서 커피를 한잔 하고 나도 일을 보고 싶다, 핸드폰으로 잠깐 다른 일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적당한 구간에서 이 도심지로 올라간다면 카페와 음식점과 화장실들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계천의 좋은 점을 또 뽑으라면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청계천만의 장점일 거예요. 어느 방향이건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일단 도심지로 나가준다면 그곳에서 연결되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모든 것이
탑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멀리 왔나? 어떻게 돌아가지? 라는 걱정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이 도심에 있는 청계천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따릉이 자전거 연결 스테이션들도 굉장히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릉이 앱을 켜시면 나머지 경로는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자전거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아주 특별한 메리트라고 하면요, 요 보이는 도심지 난간 위에는 자전거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산책로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요, 난간 위에 저 높은 곳으로는 자전거가 또 같은 방향으로 달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도심지에 있는 산책로로서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의 매력을 뽑으라고 한다면요, 청계천을 걷다 보면 어느 방향에서 오던지 동대문 시장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본의 아니게 걷다가 동대문 시장의 다양한 상가들, 의류 잡화, 신발, 물고기, 동식물, 식물은 아닌가요? 동물까지를 또 구경하는 재미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광장시장인가요? 뭐 그런 시장도 제가 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걷다 보면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할 경우에 중간에 이탈해서 놀 수 있는 지점들이 상당히 잘 포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저는 한 번은 걷다 동대문에서 의류 쇼핑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의류 쇼핑도 했었고, 또 한 번은 걷다가 광장시장을 들렀던 것 같아요. 광장시장인지 광장시장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막 전도 팔고 김밥도 팔고 막 그런 곳인데요.